산삼을 가지고 꿀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. 산삼을 가지고 꿀을 담아 놓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? 자, 산삼이 아까워서 한꺼번에 못 드시거나 아니면은 산삼을 드실 때 지켜야 될 금기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시고 좀 장기간 이것을 두고 먹고 싶다. 산삼을 집안에 두고 있으면서 인테리어 효과도 좀 누리고 싶다. 제가 감정을 하다 보니 또 저도 산삼을 캐러 다니다 보니 우리 국내 토종 산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흔히 멍텅구리라고 불렀던 것들, 그 다음에 계량종이라고 불렀던 것들, 이런 것들이 우리 순수한 토종이 아닌 종자가 잘못 들어와서 야생에서 번진 귀화종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섬들 귀화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토종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토종이라고 할 만한 야생삼이 없습니다. 요거 하나 지금 우리 토종이라고 할 만한 야생삼이 있는데 자태가 엉망입니다. 보시다시피 상업적인 거래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. 자, 그러면 이런 산삼, 상업적으로 거래를 하기 힘든 이런 산삼들을 과연 선물용으로만 먹고 기름값도 건지지 못하느냐, 이런 출구를 좀 열어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산에 가서 정말 이렇게 조그만 산삼 하나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풀에 가리면 보이지도 않을 이런 산삼들을 우리 신마이 분들께서는 찾아서 채취를 해오고 계십니다. 지금 작아도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산삼은 10년이 넘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산삼들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되죠. 그런데 우리 토종이 아닙니다. 어떡합니까? 네,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해외에서 직수입된 삶, 그러니까 이식삼이 됐건 뭐 아니면 당해년도에 바로 밀수가 된 그런 직수입이 됐건 그런 삶들 같은 경우는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. 산삼 맛이 안 나고요. 오히려 인삼에 가까운 맛이 나고 향도 약합니다. 그런데 귀화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자라면 우리나라 순수한 토종 산삼보다는 약효라든지 향, 맛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직수입이 된 삼보다는 월등히 더 낫습니다.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된 잘못된 종자를 다 버릴 것이 아니라 가격을 적당히 조절해서 판매를 하신다면 그래도 해외에서 재배가 된 것보다는 약효라든지 맛과 향이 뛰어나니 그래도 사용하실 만 같다는 겁니다. 국내에서는 다만 토종이냐 귀화종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산삼을 꿀에 담으려면 약간의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. 산삼을 꿀에 절이시면 이것이 껍질만 남고 아래에 있는 진액이 모두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꿀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. 그렇게 되는 게 보기가 좀 안 좋고 위로 떠오른 부분에 혹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직접 이 대나무 꼬지를 만들었습니다. 시중에서 판매하는 대나무 꼬지 같은 경우에는 표백제라든지 약품 처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꿀에서 우러나게 되면서 그런 약품들이 같이 우러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넣는데 이 면사로 필요한 부분을 묶어줄 겁니다. 그러면 오랫동안 이 자태가 유지가 되면서 꿀에 이 산삼의 약효가 잘 우러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. 대나무꽂이를 이렇게 두고요. 위쪽에 완전히 다 떠올랐을 때에도 병에 걸려가지고 자 이제 제가 계산하는 건 이렇습니다. 이 병 길이만큼 대나무꽂이를 잘랐어요. 그래서 이 대나무가 떠오르더라도 뚜껑에 걸려서 더 이상 떠오르지 못할 만큼 묶어둘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이제 제 의도가 어떤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? 꿀을 담아 봅시다.
꿀도 조금 좋은 꿀을 쓰면 좋겠지만 제가 기르고 있는 꿀이 아직 꿀을 생산할 때가 안 돼서 저도 그냥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 잡초꿀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. 네? 제가 생각하기에 꿀은 잡초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. 이 꿀하고 술하고 차이가 있어요. 꿀은 그 여름에 또 발효가 되면서 지금 아래에 있는 산삼의 약효가 빠져나오면서 꿀이 살짝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끝에 마지막 5% 정도는 꿀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덜 채워놓으면 되는데, 보세요. 참 예쁘죠?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이 산삼 이 뿌리에서 그 안에 있는 진액이 빠져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꿀 속에 있는 이런 기포처럼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꿀이 숙성이 다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, 이 안에 있는 그 원형이 다 사라지고요, 완전히 껍질만 남는 형태로 돌처럼 단단해져요. 그 정도 되면 이 산삼을 건져내 가지고 물 조금 붓고 달여서 그대로 드시면 되고, 산삼이 드실만 하면 드셔도 괜찮습니다. 여기 남아있는 이 산삼꿀은 몸이 피곤할 때 한 숟갈씩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. 주의하실 거, 절대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안 됩니다. 꿀 원액을 그냥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고, 아니면 거부하시면 찬물에 타도 아주 잘 녹을 겁니다. 숙성이 끝나면 꿀이 약간 묽어져요. 드시기도 좋고, 이대로 보기에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? 이 산삼을 꿀 절임을 하는 것은 제가 최초가 아닙니다. 기존에 산양삼 농가에서 산삼 꿀 절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, 기왕이면 이런 당금주병에 만들어서 담아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만들어봤는데 예상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선물을 해도 욕 먹지 않고 꿀이 온 가족한테 이제 범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. 조상 대대로 수천 년 이어내려온 임상이 완료된 이런 건강식품을 외면하지 마시고, 굳이 산삼이 아니더라도 인삼이나 산양삼도 이런 식으로 원형을 보존해서 담아 놓으시면 드시기에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. 기존에 이제 인삼꿀 같은 경우는 인삼을 편으로 잘라가지고 꿀에 재워 놓다 보니까 인삼을 드시기도 애매하고 꿀 맛도 텁텁해지고, 그래서 제대로 못 드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. 그런데 인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형을 보존해서 하시면 꿀 맛이 훨씬 더 산뜻해지고 드시기 편해질 겁니다. 내가 산삼한다고 해서 산삼만 고집하지 않습니다. 인삼농가, 산양삼농가, 신만이 모두 다 같은 우리 전통의 약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의 건강 파수꾼입니다. 진짜로 우리 몸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산삼에서 진액이 어떻게 빠져나오냐면요, 자, 보이실까요?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꿀에 산삼의 약효가 다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.
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숙성이 되게 되면 꿀 색깔이 좀 진해지게 됩니다. 당금주하고는 차원이 다른 진짜 보약이 되는 거죠.